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정도 큰 돈을 들고 돌아와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0.64%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1조 3,600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2,680억 정도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뉴스들이 다시 나오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면 시장이 잘 갈 거고, 또 그리고 잘 안 나오면 시장이 지지부진할 거고, 근데 아직은 실적 발표 전이라서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다음 주 되면, 다음 주가 아니라 뭐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기업들 실적이 나오면 또 시장이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실적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조금 전, 그러니까 어제 아래 한 며칠 전에는 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경기 부양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전에는 옐런이 나왔고, 또 그전에는 파월이 나왔습니다. 실적 이야기 나오면 또 그 다음엔 또 그게 나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올 거고, 또 그리고 뭐 바이든 행정부, 또 옐런 이런 분들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는 항상 저런 뉴스들이 있고, 또 저런 뉴스들이 시장에 전해지는데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뭐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런 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면은 참 피곤하죠. 정말로 피곤합니다. 맨날 저거 보면은 아침 뉴스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마감할 때 마감 시황도 챙겨봐야 되고, 또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주식시장이 전 세계 24시간 다 열립니다.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구가 뱅글뱅글 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매일매일 이 정보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잠시 여러분들께 저는 이것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잔머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좀 짧은 시간에 돈을 팍팍 돌리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저거 돈 벌어 하려고 자꾸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와야 언론사들도 좀 광고 좀 붙여가지고 팔아면서 돈을 좀 많이 벌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장점을 잘 생각해보고, 세력들이 가진 장점, 단점, 또 그 속에서 잡상인들이 있어요. 중간에 탁탁 낑기가지고 정보 팔고, 뭐 은행에서 아니면 뭐 저기 대출도 좀 받고, 아니면 뭐 광고도 중간에 탁탁 끼워놓고 하면서 그런 이 총체적인 상황들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거 잘못 들어서 줏대 없이 굴게 되면은 맨날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라, 이겁니다. 자,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거 큰 흐름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저런 자잘한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미국의, 자, 연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에서 올해 이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에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올해 돈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요 2014년은 또 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11년 때 있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뭐 중앙은행도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풀죠.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미국 연준, 요 세 개 은행들이 자산이 올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뭐 정부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또 정부에서도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제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안 되는 이유는, 뭐 미국에서 뭐 금 가격 이런 것도 막 누르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저렇게 돈이 풀리는 데 비해서 실물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느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좀 돈을 많이 풀어도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한번 인플레이션이 크게 한번 일어나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뭐 실적이 발표되니 안 되니 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말이 어떻니 뭐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있어 보세요. 재료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소리 하나입니다. 개소리 하나. 왜 개소리 하냐면 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 전체 흐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잡소리들은 지나쳐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잡소리들을 하면서 광고 낀가 가지고 좀 언론사 좀 벌어모여야 되는 거고 투자 정보회사도 돈 좀 벌어야 되고 이 시장이 정말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펀드 쪽으로 돈을 좀 이렇게 들고 오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너 그거 알 수 있겠냐? 힘들지? 그러니까 내한테 들고 온다. 내가 돈 좀 굴려줄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복잡한 경제지표 막 보게 만들고 시장 출렁출렁하게 만들어야 적어도 돈을 벌고 주위에 잡상인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큰 흐름 이해하고 있으면 개소리 되는 거예요. 개소리.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또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일본 은행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돈을 왜 풀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동안에는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풀어도 괜찮은 이유는 실물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풀어도 통화 유통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돌아다니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산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주식도 바꾸고 부동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밖에는 돈이 없고 이쪽으로는 돈이 있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언젠가는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지금은 돈 만드는 데가 중앙은행에서 또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정부에서 선심 서듯이 돈을 팍팍 풀어도 되는 게 네 돈 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안 좋아서 통화 유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민간에서 앞으로 막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껌입니다. 이 정부에서 푸는 거 돈 안 줘도 돼요. 말놓고 돈 줘도 풍족해 주지도 않은데 몇십만 원, 10만 원 던져주면서 예라이 무락하는데 그게 뭐가 반갑습니까? 차라리 내 돈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 통화 유통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많이 올랐죠. 부동산 시장 많이 올랐죠. 그러면 자산시장은 더 올라봅니다. 돈이 더 늘어나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자산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나설 수밖에 없죠. 뭐 임기가 다 되면 다른 분이 나설 수도 있어요. 나서서 어떻게든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밖에 없겠지요. 돈을 회수하게 되면 돈이 그동안 이렇게 늘었다가 회수할 때, 그 회수가 될 때, 느는 과정에 순수하게 돈이 늘는 게 부채도 같이 늡니다. 나중에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유동성이 떨어져서 부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한 방에 박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거품이 크게 생겼을 때 부채 관리, 유동성 관리 잘 못하면은 지금은 돈 좀 버는 것 같아도 또 부동산 보유해서 내가 자산이 한 몇십억 되는 것 같아도 있어 보세요. 한 방에 마이너스 됩니다. 빵원도 아니고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일본이 그래가지고 박살 났었다 입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부채 관련 강의를 한번 해드렸죠.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요 동영상 끝에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 서민들을 위하는 방법은 바로 이건 딱 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벼락 거지 된 분들은 왜 벼락 거지가 됐냐면 주식도 없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벼락 거지가 된 거예요. 이 가격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벼락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데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손에 잔돈, 현금이 있죠. 그럼 이 손에 현금을 갖다가 이 가치를 높여주면 그게 진짜로 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현금의 가치를 높여주면.
그러면 돈을 갖다가 이분처럼 쫙 빨아당겨 보야 되는데 지금 빨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실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빨아당길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돈을 빨아당겨 가지고 정말로 부동산 가격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좋겠다 싶어도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파산하면 실물 경기도 안 좋고 이 자산 시장도 좋지 않아서 진짜 총체적인 위기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서민들을 위한 방법은 적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선거 있어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로 정치인들이 돈을 갖다가 줄일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그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뉴스 보면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풀려 있지만 통화 유통 속도가 느려서 돈이 잘 돌지 않으니 시중에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느리니까 막 푸는 거야, 지금. 손실보상제도. 어려운, 물론 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또 돈을 또 푼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실보상법이라도 만들어서 돈 좀 풀 수 있는 어떤 법제화를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뭐 전 국민한테 돈 좀 주자, 뭐 재난 지원해야 된다. 요즘 뭐 정치인들 입만 열면 돈 준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전 세계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서민들을 위한 길이냐? 길이지 않죠. 어쩔 수 없는 자선의 선택일 뿐이죠. 그런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중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이 돈이 계속 늘어날 수 없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 주변에서 실적이 어떻니? 다음 주에는 실적 장세가 중요하다. 뭐 예전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 행정부 출범, 그 이전에는 파월 연준 의장, 또 그리고 또 뭐 실적 녹여는 파월 연준 의장,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정 부양 정책 막 나오겠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전 세계 중앙은들이 돈을 푸는 거고, 또 그리고 이 정부에서 돈을 푸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돈을 푸는 과정이잖아. 그런데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민간에서 또 돈을 많이 만들 거고, 이 상황에서도 자산 가격 상승하고, 이 상황이면 더 상승할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잘한 흐름이거든. 자잘한 흐름입니다. 큰 흐름만 이해하면은 이 자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뭐 시장이 떨어졌니 많이, 전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큰 흐름만 쭉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흐름만 쭉 이야기했으면 중간중간에 자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거는 그냥 보고 큰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뉴스 정리하고 목록 뽑아가지고 뭐시 어떤 이렇게, 이거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술 지표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에 불과하다고.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돈 밑에 있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밤을 눈 빨개 가지고 지새가면서 정말로 참 뻘짓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그런 이 자잘한 일로 시간 낭비하기 정말 아깝습니다. 자, 그래서 별거 아니다.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지만 큰 흐름만 이해를 잘 하면 담담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샀고, 기관들은 지금 뭐 8만 원을 팔겠죠. 뭐 그런 생각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잘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자, 요 세력들이 매수했어요. 9개 종목입니다. 요 9개 종목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뭐 괜찮은 종목들도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월요일 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별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